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공공주도 3080 플러스 획기적인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최대 규모의 공급 대책입니다.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 호 등 전국에 83만 6천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입니다. 서울 32만 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입니다. 정부가 쇼크 수준의 공급 대책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빈말은 아니네요. 25번째 대책. 이번만큼은 제발이지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해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규제 완화 병행 없이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초부터 치고 있는데요. 섣부른 개발계획과 규제 완화는 되레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집으로 폭리를 챙기지 못한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는 한 백약이 무효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 조처를 연장하되 350개 대형 종목에 한해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매도 재개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체 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는데요.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를 재연장한 건 정치권과 여론의 기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고육책으로 보입니다. 이어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적발 주기를 단축하고 공매도 정보를 의무 보관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매도 금지 기간 중에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공매도 시장은 정보력과 자금력이 앞서는 큰손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꼬리표를 달고 다녔는데요. 단지 적발 주기 단축하고 모니터링 강화하는 것만으로 그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불법 거래 원천 차단, 적발 시에 시장에서 퇴출시킬 정도의 강력한 처벌, 뭐 이 정도는 돼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광고에 이동통신사 로고는 아주 잠깐 나옵니다. 그러나 광고비는 대부분 이동통신사들이 댔습니다. 수리비도 한 건당 4만 원씩 통신사가 냈습니다. 손님에게 보여주는 시연용 아이폰도 대리점이 부담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이른바 애플의 갑질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처벌을 피했는데요. 애플이 내놓은 개선안을 공정위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아이폰에 대해서만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계약 조항을 시정하고 이 통사가 부담하던 아이폰 광고 비용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이 임의로 이 통사 거래를 끊을 수 있는 계약 해지권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1,000억 원의 상생기금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 250억은 소비자한테 혜택이 돌아가는데요. 아이폰 수리비의 10%, 보험비 10%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입은 피해에 비하면 너무 이거 미미한 보상 아닌가요? 애플코리아는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단돈 1,000억에 갑질 면죄부 준 거 아닌가 싶네요. 서울 상도동의 한 학원 관계자 A씨가 배달 노동자에게 폭언하는 녹취록이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학원에서 커피 주문을 받아 배달했지만 주소가 잘못 기재돼 있었고 A씨와 통화해 다시 학원으로 찾아갔는데 배달료 결제를 해주지 않아 10분 정도 기다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항의하자 A씨가 공부 잘했으면 배달하겠냐? 돈 못 버니까 그 일을 하는 거 아니냐? 나는 대학 나왔으니 이 날씨에 오토바이 타고 배달할 일이 없다 등등 막말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초 A씨는 대형학원 강사로 알려졌으나 학원 측은 셔틀버스 승하차 도우미이며 사건이 일어난 뒤 퇴직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노동자 조합 라이더 유니온과 피해 노동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나쁜 손님에 의해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배달 노동자에 대한 막말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찮은 일 없고요. 어떤 사람이든 쓰임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건강하고 정직하게 돈 버는데 욕먹을 이유 하나 없습니다. 막말은 결국 돌고 돌아 자신한테 돌아온다고 하죠. A씨도 언젠가는 뼈저리게 느낄 날이 올 겁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런가 하면 쿠팡이 운영하는 배달앱 쿠팡이츠가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배달기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쿠팡이츠는 다음 달 2일부터 기사에게 지급하는 기본 배달 수수료를 한 건당 3,100원에서 2,500원으로 줄이겠다고 공지했는데요. 라이더 유니온은 쿠팡이츠는 여러 배달 음식을 한 번에 묶어서 배달하지 못하게 한다. 한 건당 2,500원을 주면 최저임금도 벌기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쿠팡이츠는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도 올릴 예정인데요. 현재 5,000원인 배달료를 6,000원으로 2,000원이던 기본 중개 수수료도 주문 금액의 15%로 조정하기로 공지했습니다. 배달기사들의 배달료는 깎고 음식점이 내는 배달 수수료는 올리고 초기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시장을 장악하고 그 뒤에는 약자들을 쥐어짜는 전형적인 갑질로 보이는데요. 코로나 시대로 혜택을 얻었으면 나눌 줄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